자, 이번에는 두 번 말하면 입 아플 정도로 가정경제의 고정비 중에서 정말 중요한 돈입니다. 보험에서 새는 돈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 두 분 보험 관리는 아무래도 오준 씨가 맡아서 하시죠? 아니요, 저는 아니에요? 네, 초반에 결혼 초반에 남편이랑 같이 상의를 하면서 이제 남편이 저희 시아버님 그렇게 하시던 관리하시던 그분한테 그냥 다 맡겨가지고 총으로 이제 관리를 해주시는데, 네, 그건 이제 저는 그래서 어느 정도고 얼마가 나간다까지만 알고 체크 좀 해보고 싶어서 한 결혼한 지 4, 5년 됐을 때 그때 한번 이렇게 우리 한번 다른 분한테 그분 아닌 다른 분한테 한번 뭐 문의를 한번 해볼까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안 받아들여졌죠. 아버님이 그분을 믿는 걸 또 저희가 의심하는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죠. 효자시네요. 지금 약간 분위기가 쎄합니다. 정리할 부분이 상당히 보입니다, 지금. 우리 문용현 씨 가족 보험 한마디로 어떻든가요? 그 똑같은 보험으로요. 하늘물만 계속 파고 계신 상황. 근데 아무리 파도 물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조건이 좀 까다로운 보험으로 가입을 애둘러서 하셨는데 말씀하시긴 하는데 지금 고개를 들 수가 없네. 실제로 우물 파다 목말라 쓰러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하루빨리 좀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다 조금 갈아엎으라는 그런 말씀을 둘러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역시 제 말이 맞았구나. 제 느낌이 맞았구나. 제가 그때 정보를 받아볼 걸 이런 아쉬움이 있네요. 네, 뭐 늦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아버님 입장도 있고 그쵸. 아드님 입장도 있고 하니까. 자, 대체 어떤 우물을 뭐 어떻게 팠길래 이 지경이 됐는지 문용현 씨 가족 보험 리스트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근데 그렇게 많이 보험료가 집만큼 나가진 아주 미니멀한 그 계획이. 진짜 지금 거의 최저 개수를 자랑하는. 그래서 저는 의심을 안 했거든요. 보험료가 뭐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같은 단어가 계속 아들 것 빼고는 전부 CI 보험이에요. 그죠? 한 우물만 판다는 게 그죠? CI 그리고 변액. 네네. 예. CI가 무슨 약자인지는 뭐 모르시겠죠? 그 모르시는구나. 크리티컬 일렉스라고 중대 질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중대 질병이면 되게 걸리기 어려운 질병이 걸리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약간 희박한. 그러니까 보험료 받기도 희박한. 예. 용현 씨 보험은 두 건 다 CI. 쌍 CI. 하나는 저 결혼 전에 아버님이 들어주신 거고 하나는 제가 결혼 후에 들은 것 같은데 뭐 아플 수도 있으니까 이걸 들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병인지는 모르고 큰 병이라고 뭐 암, 뭐 골절 그래서 뭐 그런 거 걸릴 수도 있겠지 해서 이제 들은 건데 그런 쉬운 병에 걸리는 보험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다른 중대한 질병이 받들 수 있는 거라. 예, 제가 그 머니톡이 김앤허 이 사무소의 대표로서 제가 오늘 조심스럽게 두 분의 점수를 한번 예상해 본다면 한 15점. 아 진짜요? 15점. 아 진짜요? 예. 15점. 왜냐면 그 CI로 다 몰빵이 됐잖아요 지금. 형편없습니다. 두 분 몇 점 예상하시나요? 두 분은 보험 점수. 80점 이상. 80 생각하셨고. 저는 이제 금액으로만 봤을 때. 금액은 중요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예. 3, 40점? 60점. 60점. 그래도 그 아버님 지인이니까 그분을 이제 신뢰하시는 의미에서. 최대한 그럼요. 짜고 짜서 이게 가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과연 아버님의 지인이 가입해 주신 문용현 씨의 가족보험 몇 점인가요? 네, 문용현 씨 가족 평균 34점입니다. 34점이요. 네. 생각보다 높아요. 생각보다 높아요? CI 보험이 지금 5개인가 6개인데? 이 정도면 시험지 밀렸었죠. 너무 안타깝다. 그럼 각각의 점수 한번 알아볼까요? 네, 각각의 점수를 좀 말씀드리면 남편분이 60점, 오, 높다. 그리고 어머님이 50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우리 아내분과 자녀분들 그 보험이 각각 20점씩. 아이고, 아내분하고 자녀. 아버님, 이렇게 이쪽은 이렇게 쫙 하고 이쪽은 이렇게. 왜 우리는 아내분 쪽에서 집중력이 좀 떨어지셨나 봐요. 왜 난 식구 아니야? 오, 식구 아니야, 나. 식구 아니야. 이제
아, 이거 큰일 났네. 푹기 화났다, 푹기 화났어. 그 낮은 점수를 받은 이유가 있겠죠? 일단 그 CI 보험은 시작이 원래 종신보험이에요. 내가 사망을 했을 때 사망보험금을 5천만 원이든 1억 받을 수 있게 먼저 설정을 해두고요. 사망하기 전에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을 받으면 사망보험금에서 일부를 진단금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중대한 질병이라고 하면 암이나 뭐 뇌질환이나 뭐 심장질환 이런 것들이 다 중대한 질병이잖아요. 근데 이런 질병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 당연히 보험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가입을 하지만 그 조건이 좀 까다로워서 실제 내가 아파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표정이 너무 앞에랑 아주 관리 좀 해주세요. 제가 너무 내가 그렇게 살림을 잘했어. 아, 예. 보험을 그렇게 들고. 두 분 시간 드릴게 뭐 할 얘기 있으면 하세요. 아닙니다. 아,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 뭐 아버님 지인한테 이렇게 상세히 설명 못 들으셨죠? 솔직히 못 듣고 사인만 받고. 네. 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중대한이라는 게 의사가 중대한이라고 확정을 지어줘야지, 그죠? 잘 안 해주시죠? 어떤 진단을 해주더라도 약관에 나와 있는 내용과 조금이라도 틀리면 보험금 지급이 안 돼요. 그 중대한이라는 그 멘트가 되게 그것만 없어도 조금 더 중대한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모호하잖아요. 네. 우리는 암 걸리면 다 중대한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그죠. 하지만 암 중에 그쵸. 중대한 게 있고 보험사가 안 중대한 암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되는 게 다 이대 질환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중대한 뇌졸중이나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인데 중대한 급성심근 경우에는 이 심근 조직이 비가역적인 괴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무슨 말이야? 그 전에 우리 치료를 하지. 그게 문제인 거야. 맞는 말씀이네요. 그 전에 치료를 치료를 하지. 그때 돈 들어가지 뭐. 비가역적이라는 말이 우리가 심근 조직이 괴사가 돼서 더 이상 정상인 상태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을, 그러니까 이제 되돌릴 수가 없는 상황이 거의 돼버려요. 막바지까지 너무 심각한 상황. 거의 뭐 사망 직전 아닌가요? 받은지도 몰라. 그리고 역시나 이 중대한 뇌졸중이 오고 나서 영구적으로 이 신경학적 장애가 발생이 돼야 돼요. 아이고 저런. 25%의 신경학적 장애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이 정도면 이제 혼자 거동이 불편하시죠. 혼자 식사 불편하시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굉장히 문제가 발생이 되어야만 보험금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보험에서는 왜 이런 걸 만든 거예요? 실제로는 암은 최근에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내려버렸어요. 암은 그냥 걸리면 다 줘라. 그러니까 뭐 어떤 상황이라도 중대한 조건으로 보고 다 주라고 해서 주지 말고. 실제로 암 보장을 받기는 뭐 큰 일반 암보험과 큰 이제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내가 암 보장만 받기에는 보험료가 상당히 비싼 편이에요.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뇌질환하고 심장질환이거든요. 머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뇌출혈이라고 딱 진단을 내려줬어요. 그 밑에 영구적인 그 결손 상태. 의사 선생님이 확진을 했으니까 당연히 보험금을 받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보험금 청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뇌출혈 진단을 받았고 영구적인 장애가 있다라고 진단을 내려줬지만 우리 보험회사가 그 병원에 가서 치료 내용을 봤더니 영구적인 장애 상태는 인정이 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내용은 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중대한 조건과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해서 실제 보험금을 받지 못하셨다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아깝다. 그 의사가 했는데도 안 된다고 그렇죠. 한 거죠? 네. 지금껏 보험료 열심히 내고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이런 부분들을 잘 인지하셨다면 빠르게 조정을 하셔야 되겠죠. 네. 또 하나 역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단 한 번, 최초 1회안에 대해서만 지급이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상담 사례 중에서 어떤 분이 백혈병에 걸려서 투병 중이신데 직접적으로는 뇌출혈이 오셔서 사망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다른 내가 일반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암 진단금도 받고 뇌출혈 진단자금도 받을 수 있는데 이 CI 보험에서는 무조건 최초 1회안에 대한 질병에 대해서만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우, 갑자기 뭐 뇌가 아픈. 네, 안 돼요. 네, 안 돼요. 내가 지금 아프면 안 돼요. 최초 1회. 리모델링 하고. 지금 그래요. 아버님께서도 혹시 이 방송을 보신다면 꼭 보셨으면 좋겠네요. 예?
왜냐면 제가 직접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방송으로 아시죠. 난 빠져야 되겠다. 남의 가정일에 나는 저희 아버지가 EBS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네네. 어쨌든 이제 정보니까. 예. 자, 이렇게 보험을 가입할 때는 정확히 어떤 보장이 되는지, 어떤 숨겨진 단점들이 있는지를 꼭 아셔야 되고, 궁금하시다면 머니터 콜센터로 연락 주시면 전문가들이 직접 보험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문영현 씨 가족이 가입한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들어봤는데요. 이제 정리가 잘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진단 결과를 보면서 네.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단 결과 보여드릴게요. 예. 지금 문용현 씨 가족이 가입한 총 보험 개수 7건 중에 정리는 단 1건이고요. 변경 4건, 네. 유지 2건입니다. 의외의 결과인데? 아까 이제 자택에 냉장고가 있었잖아요. 네. 자, 그 냉장고에서 정수기 물이 쫄쫄 나온다라고 해서 그 냉장고 버리고 새 냉장고 사실 거 아니죠. 그렇죠. 네. 지금 가지고 계신 보험도 그래요. CI 보험이라고 해서 무조건 정리를 하는 게 아니고 보험의 한 구석이 안 좋으면 그 부분만 수정하고 좋은 점은 다 잘 살려가면 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부족했던 부분들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게 얼마든지 저희가 수선해 드릴 테니까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왜 같은 CI 보험인데 어떤 거는 정리하고 어떤 건 유지를 하는지 남편 보험부터 한번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네, 여기 처음에 가입하신 이제 한 달에 12만 원씩 지출되고 있는 이제 CI 보험은 아버님이 결혼하시기 전에 이제 가입을 해 주셨다라고 하셨는데 CI 보험이긴 하지만 장점이 꽤 많은 보험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그 사망보험금이 지금 현재 한 5,290만 원 정도 들어있어요. 사망했을 때 5,290만 원을 주고 사망하기 전에 내가 만약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사망보험금 5,290만 원에서 4,232만 원을 미리 선지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암은 CI 보험이라고 하더라도 받기가 상당히 간편해졌다. 네. 근데 예전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지금하고 달리 갑상선암 진단을 받더라도 일반 암하고 동일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어요. 실제로 2007년 이후에 가입을 하신 암보험들은 보험회사가 유사암이라고 해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을 때 진단비를 소액 지급을 하거든요. 근데 그 상피내암이나 경계성 종양을 제외하고 모든 암을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보장은 상당히 매력적이다. 그래서 살리는군요. 네, 그리고 이 안에 가입되어 있는 입원비라든지 수술비라든지 장애 보장들도 너무 잘 가입이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2006년에 가입을 해서 한 14년 정도 납부하셨거든요. 이제 6년 정도만 더 납부하시면은 완납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보험은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유지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유지 도장을 딱 찍어드린 거죠. 네. 아버지 표정이 밝아지시는 게 좀 느껴지네요. 지금 문제는 이제 남편분이랑 아내분이 가입한 또 다른 또 CI 보험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요 같은 상품에 가입을 하셨는데 특약을 조금 다르게 구성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요 특약을 조금은 이제 잘못 가입하신 부분이 있어요. 지금 앞서서 우리 리스트를 보면 따님의 보험이 없습니다. 우리 아드님 보험은 한 건이 있는데 네네. 따님의 보험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남편분 보험의 특약으로 네네. 따님 보장이 들어가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증권을 막상 딱 보니까 따님이 질병에 걸렸을 때 막상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없습니다. 그건 뭐야? 특약으로 그럼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딱 실비만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우리 딸 네. 섭섭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따님을 위해서라면 따님이 조금 아프셨을 때 보장을 받을 그럼요. 수 있게 알겠다. 이제 어린이 보험, 가성비 있게 가입을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판매되는 실손보다 이제 과거의 실손은 본인 부담금이 조금 적고요. 오히려 보장이 좋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실손 특약은 두시고 나머지 특약에 대해서는 정리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나저나 아내분은 어떤 특약이 잘못 가입된 건가요? 이건 아버님으로 오해하실 게 아니라 가입을 시켜줬던 그 설계사분한테 얘기를 여쭤봐야 되는데 그렇죠. 예. 자, 두 분이 거의 비슷하게 이제 CI 보험을 한 건씩 추가를 하셨거든요. 네. 근데 보시면은 CI 보험이지만 기본 베이스가 사망 보장이에요. 그 남편분은 사망하면 2,500만 원이 나오고요. 네. 우리 아내분은 사망하면 5천만 원이 나와요. 근데 이 사망 보장의 좀 특색은 60세 이전에 사망을 하게 되면요. 매월 생활비가 지급이 돼요. 근데 남편은 생활비가 50만 원 지급이 되고 아내분은 100만 원 지급돼요. 그러니까 사망 보장이
가장인 그 남편보다 아내가 훨씬 더 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아내분은 사망보장은 큰데 아팠을 때 보장받는 금액은 어머나. 작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실손 의료비 보장 말고는 크게 매력적이진 않다. 네. 야, 이게 근데 저기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큽니다. 왜냐면 시아버님이 또 통해서 들었는데 그럼 어떻게 이걸 보완이라 수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가정으로 돌려보내진 않아요. 그렇죠. 해결책을 충분히 해드리고 웃고 가실 수 있게 네. 그리고 아버님도 마음 편할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예. 결과를 또 보여주세요.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추가가 됐네요. 네. 일단 남편분은 첫 번째 가입을 했던 변액 CI 보험은 장점이 많으니까 그대로 좀 유지를 하시면 되고 네네. 두 번째 가입했던 이 CI 보험이 10만 원에서 보험료가 8만 원으로 줄었어요. 네, 이건 그래도 가장이시니까 사망보장 가져가고 그리고 지금 판매되는 그 실손 의료비 보장보다 훨씬 보장의 범위가 넓은 실손이니까 그대로 유지를 하시면 되는데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CI 보험에서 보장받기 좀 까다로운 보장이 뇌질환이랑 심장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3만 원 정도의 건강보험으로 뇌질환, 심장질환을 보장받으실 수 있게 만들어드렸거든요. 그러면 CI 보험에서 암보장 잘 받으시고 건강보험에서 뇌질환, 심장질환 보장을 받으시면 되고요. 네, 건강보험. 그리고 생명보험사 쪽으로만 보험이 가입이 돼 있다 보니까 일상생활 배당 책임이라든지 뭐 운전자 보장 이런 것들이 전혀 가입돼 있지 않아서 한 달에 10,000원으로 해서 운전자 보험까지 조정을 시켜 드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 금액은 조금 올라갔지만 보장은 나눠져서. 예, 그렇죠. 보장은 이제 네. 2만 원 추가인가요? 예. 이게 실제로 아내분 같은 경우도 이제 기본 CI 보험에서 남편보다 좀 많이 가입돼 있던 사망 보장을 좀 줄이고요. 네. 그리고 보장이 좋은 실비만 유지가 되는데 네. 9만 원 정도의 건강보험을 추가해 드렸거든요. 저 9만 원의 건강보험에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진단만 받으면 지급되는 암 진단비 4천만 원이랑 뇌질환, 심장질환 진단비 각각 2천만 원의 주요 수술비들이 다 들어있고 비갱신형으로 다 들어있거든요. 비갱신형으로 네. 보험금이 오르지 않고 다시 갱신하지 않아도 그렇죠. 그러면 저 두 건의 보험을 잘 조합하시면 두 분 합산 보험료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존 CI 보험의 장점은 이제 그대로 가져가고 단점은 완벽하게 보완을 했는데 이제 보험료는 비슷하게. 네. 예. 편안하네요. 네. 네. 저 우리 어머니 보험도 있던데 어머니도 리모델링 해주셨나요? 24만 원. 네. 오! 5만 원? 뭐예요? 아 많이 야, 줄었네. 19만 원이 줄었어요, 지금. 와. 어떻게 된 거죠? 어머니 섭섭하지 않게 갑자기 뭐 금액이 줄었다. 너희들 내 보험 다 뺐더라. 이번에 설명을 아주 납득이 가게 잘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 마법 같은 암보험이 가족분들 보험 중에서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이 될 정도의 보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가입하시는 암보험은 매달 3만 원씩 내시지만 4천만 원을 받으셨어요. 와, 잘 드셨네. 그리고 이제 금액도 물론 크지만 네, 사실은 여성암 발병률 중에서 이 유방암이나 갑상선암이 1위를 다툴 정도로 굉장히 높은 발병률인데 현재 판매되고 있는 암보험들은 다 이 부분이 금액이 적게 소외감이나 유사암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일반암과 똑같이 4천만 원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납입하신 보험료 대비 약 260% 이상 이제 수령이 가능하신 거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베스트하다라고 뽑았습니다. 오. 이 보험은 어머님 따로 하신 거죠? 다 어머니가 직접 그분이 하신 게 그분은 아니라. 안 만나고 혼자 하시고 어머님이 알아서. 아버님하고는 의견이 좀 안 맞는 네네. 부분이 있어요. 그분이랑 하신 게 아니라. 엄마 내 건 내가 네. 이겨. 그거죠. 그거죠. 자 우리 그 문영현 씨 가정의 보험 리모델링으로 찾아낸 새는 돈을 공개하겠습니다. 떨린다. 긴장됩니다. 아하. 네. 88,280원. 이번 기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고 또 이렇게 또 좋게 또 리모델링을 해주시니까 너무 만족스럽고 좋네요. 네. 그리고 돈이 줄었잖아. 이 포인트. 그러니까요. 이게 매달 8만 원인 거죠. 예. 네. 월 보험료는 88,280원이 줄어들었지만
총 납부하실 돈은 좀 늘어났어요. 네, 이 기존 보험을 그대로 유지하셨을 때는 총 납부해야 될 보험료가 한 8,900만 원 정도 남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조정을 하고 나서는 네, 1억 800만 원 정도로 한 1,900만 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게 뭐예요? 늘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는 근데 지금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아름답게 마무리하려고. 근데 네. 갑자기 그 실제로 또 나오지 말아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길을 심신아나운서 퇴직을 같이 하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 증가하다뇨. 네, 이 내용을 예.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예. 실제로 이제 기존에 8,9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이건 갱신형 보장들이 갱신되지 않았을 때 8,900만 원이에요. 당신이 되면 더 네. 늘 수 이 갱신 특약들은 그치. 주기적으로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는데 맞아, 나이니까. 얼마가 올라갈지 몰라요. 그렇지, 그럼. 그래서 저희가 아니 얼마가 인상된다라는 갱신률을 반영할 수가 없죠. 그래서 8,900만 원이었던 거고 네. 뒤에 1억 900만 원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조정을 하고 나서는 실손 의료비를 제외하고 갱신되는 특약은 하나도 없어요. 아, 잠깐 또 이렇게 욱할 뻔했는데. 했어요. 자, 새는 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쏜다! 픽픽! 자, 갑니다. 정말 해보자. 네. 얼마를 벌었지 우리 오늘? 버는 게 아니라 나갔죠? 그동안 이 돈이 계속 새고 있었어요. 정말. 아,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보셨듯이 우리 가족이 가입한 보험이 현재 본인의 상황과 맞는 보험인지 궁금하시다면 모니터 콜센터로 연락 주시면 전문가들이 직접 찾아가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라이프스타일과 보험 리모델링을 통해서 새는 돈 13만 6천 원 정도의 돈을 찾아드렸습니다. 이게 뭐 매달 이렇게 따지면은 그럼요. 결코 네.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예. 근데 듣자 하니까 뭐 투자 쪽에도 뭐 관심이 있으시다고. 네, 맞아요. 예. 근데 저희가 또 모아둔 통장이 있는데 네. 한 5천만 원 정도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또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알고는 싶은데 또 겁도 나고. 네. 그래서 하고 싶긴 하거든요. 두 분의 그 투자 성향이 있잖아요. 네. 뭐 두 분 좀 다르신가요? 아마 성격이 같아요? 달라서 다를 것 같아요. 달라요. 다르게 달라요. 저희 남편은 이제 아무래도 가장이다 보니까 손해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냥 안전하게 이게 모아두고 그냥 차곡차곡 스타일인데 저는 약간 공격적으로 해야 그래도 뭐가 투자를 해야 돌아오는 게 있고 컵이랑 텀블러 사는 거 보니까 약간 공격적인 있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의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두 분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이잖아요. 이 부부가 좀 이렇게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투자 방법. 지금 이제 저금리 시대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는 사실은 더 금리가 떨어져서 마이너스 금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시대는 결국에는 우리가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이제 필수적으로 무조건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이제 안정적 투자를 좀 원하시는 우리 남편분 성향에 맞춰서 채권 투자를 조금 추천을 드려요. 채권. 네. 우리가 지금 달러 채권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은데 요즘 달러가 굉장히 승승장구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라든지 네. 요즘 무역 분쟁 때문에 살짝 좀 가치가 떨어진 거는 맞아요. 근데 이제 단기간에 물론 반등은 어렵겠지만 또 지속적으로 하락을 할 거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달러 표시 단기 채권 펀드라는 게 있어요. 네, 달러로 발행되는 우량 채권에 투자가 되는 펀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낼 수 있고요. 최근 3년간 연수익률 12% 정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아내분이 또 예, 토끼같이 생겼지 뭔가 이제 공격적인 또 성향이 있으시잖아요. 그 실제로 아내분한테 어울리는 투자 방법은 네, 악마의 금속에 투자하라. 악마. 그게 뭐죠? 금속. 네, 악마의 금속. 실제로 악마의 금속이라고 불리는 게 은이거든요, 은. 아, 은이요? 네. 은이 왜 악마의 금속이라고 불리냐면 오를 때 엄청나게 오르고요. 떨어질 때도 정말 빠르게 떨어져요. 아하. 뭐 실제적으로 최근 상황을 보면 야, 금보다 정말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게 은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럴까요? 지금 안전자산인 금값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은은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뭐 반도체 회사라든지 공장들이 많이 쉬고 있죠.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은을 많이 쓰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태가 완화되면 다시 오를 수 은이 엄청 많이 쓰여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은에 대한 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태양광 투자 같은 경우도 은이 상당히 필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은 가치는 상승할 것이다. 예. 그 실제로 그 은 가격이
7월 1일 날 그 한돈 한 2,820원 정도 했거든요. 근데 9월 달에 9월 초에 이제 4,320원으로 거의 2배가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은에 한번 투자해 보시는 와, 것도 지금 좀 약간 괜찮을 신선하네요. 그러네요. 네. 아, 은. 네. 갑시다. 그리고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되니까 은에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AI, 뭐 자율주행, 많이 들었죠. 네네네. 원격 의료, 예, 예. 네, 이런 걸 두고 전부 다 이제 4차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코로나 사태가 되면서 이런 4차 산업 관련 펀드의 자금들이 이 펀드에 유입이 되면서 수익률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 수익률을 보면 3년간 수익률이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4차 산업펀드 3년간 수익률이 한 43% 정도 돼요. 와. 네, 예. 한번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좀 한번 해보고 네. 싶습니다. 예. 자, 미래 설계 플랜까지 이제 들어보셨는데 고민에 대한 해답은 좀 찾으신 것 같으세요? 네. 참 저희 부부한테 적절한 때에 이런 프로그램과 전문가님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음 편하게 돌아갈 수 있겠네요. 아까 살짝 욱했는데. 예. 투자를 하고 싶은데 도저히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머니터 콜센터로 연락 주시면 돈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머니톡과 함께 새는 돈 잡으면서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돈이 되는 토크쇼 머니톡! 수고하셨습니다.